소개를 해주시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직전까지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로 일했었던 이화영입니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을 했었고,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국회 통일교통상위원회에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평양을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일을 할 때는 평화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로서 SK 하이닉스가 우리 이곳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투자되도록 기획하고 반도체 그 클러스터 지원 단장을 맡아서 여기 잘 투자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갑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용인갑 지역은 상당히 땅이 크고 넓습니다. 그렇죠. 용인시 전체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넓어서 아직까지 그런 그 도농복합형으로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석으로 따지면 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이 처인구가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시민들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이 처인구를 정말 그 반도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아마도 천지개벽할 수준의 과거에 저희가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쪽 사례를 봤을 때도 공장이 들어서면서 오늘의 울산이 들어서고 이런 여 비슷한데 이거는 이쪽은 도리어 그런 자동차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 반도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새로운 미래의 그런 제조업체가 들어서고 그것이 또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이 발전할지는 이거 다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정치하는 분들이나 행정하는 분들, 또 시민사회 모두가 좀 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로건이 처인을 판교처럼 네. 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처인을 어떻게 판교처럼 바꿀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신다면. 처인을 판교처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판교가 좋은 도시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한국의 현재적 상황으로 봤을 때 판교는 상당히 좋은 도시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조업 쪽 기반도 있고 R&D 센터도 있고 또 스타트업 창업할 수 있는 기반도 되어져 있고 주거 환경도 비교적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것이 지금 판교죠. 다만 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집값이 너무 비싼데 가능한 좀 처인은 판교처럼 되되 집값도 싼 그런 살기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되게 그 정주적 도시로서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SK 하이닉스처럼 사람들이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큰 회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우선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인에는 이런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큰 회사와 그와 같이 일할 협력 기업들 또 여러 가지 연구하는 R&D 센터 이런 기업들이 동시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일을 한 월급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는 그런 좋은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다만 이때 사람들이 다른 데서 살면 안 되겠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지역이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판교처럼 만든다는 거의 핵심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또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가 필요하고 좋은 편리한 교통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딴 데 가지 않아도 여기가 너무나 좋은 이런 곳이 되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조건을 지금 상당히 잘 갖추고 있다고 봐요. SK 하이닉스는 예상컨대 상당히 반도체 경기가 뭐 특별히 아주 나빠지지 않는 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좋고 그 직원들이 소비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철도도 만들어야 되고 집도 만들어야 되고 공단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생산성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해도 좋은 그런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은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부지사로서 이제 재직하시면서 있었던 거는 어떤 그 일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저는 뭐 우리나라가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큰 나라,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단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북한과의 화해 협력, 인축 교류, 경제 협력 이런 걸 통해서 남북한이 좀 평화롭게 지내야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어서 정치인들은 좀 이 문제에 좀 집중하고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요.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7대 국회 때 노무현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평양을 방문해갖고 알게 된 북측의 파트너들하고 다시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어져서 우리 경기도하고 북측 당국하고 몇 가지 합의를 했었죠. 그게 뭐 언론에 많이 나왔던 옥류관 뭐 유치 또 그런 뭐 아시아 태평양 평화대회 같은 것도 DMZ 안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거, 또 북측에 또 뭐 농업협력 마을 만드는 것, 또 우리나라의 통일경제 특구에 북한 기업이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다 해서 왔죠. 그래서 상당히 잘 됐고 의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계제에 이제 작년 2월 달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하노이 회담이 잘 됐으면 그게 순조롭게 갔을 텐데 이게 덜컥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그 뒤에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급냉이 돼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못하게 됐었는데 안타깝고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결심을 하는 배경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중앙 정치에서 좀 이런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좀 기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동안 합의했었던 것들 저희들이 경험해 봤을 때 북측도 많은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치력을 잘 발휘하면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정치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 계기 중에 하나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래도 2018년도에 있었던 1회 국제대회. 그때 일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나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평양에 가서 저가 그 측의 통전 김영철 위원장, 김영철 위원장하고 만나고 아시아태평양 위원장. 아시아태평양 위원장은 이종혁 선생이 부위원장이고 김영철 위원장은 통일전선 부위원장일 겁니다. 정확한 직책이 좀 약간 헷갈리는데 김영철 위원장 만나고 김성애 통일전선부 정책실장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대회를 한번 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북쪽에서 이제 이종혁 부위원장이 내려오시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대회를 북한의 북측 당국과 경기도 당국이 함께 대회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 합의를 했었죠. 최초에 아마 사건. 최초에 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일본이 상당히 도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그런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공동으로 성명서도 채택하고 또 일본의 또 사보도 촉구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 거기서도 그런 합의를 했었죠. 뭐 여러 가지 DMZ의 평화공원을 만들어 나가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하자. 또 1회를 계속하자. 그래서 2회 내에는 이제 사정상 필리핀에 가서 하게 됐고 올해 이제 3차 대회를 하게 되겠죠. 네.
정치 입문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시고 네. 여러 이제 요직을 비교적 거치셨는데 정치인 이화영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그리고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신념이 있다면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은 이 남북 문제 분단 모순 해결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분야에 좀 많이 좀 집중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용인시 처인구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선거 후보처럼 처인을 판교처럼 만드는 것, 처인이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해찬 당대표가 강조하는 것처럼 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야당이 상당히 극우성을 성향을 띠고 있고 상당히 그 국민들을 좀 선동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가 큰 퇴행을 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적 상황에서는 정치인들은 저로서는 그런 중요한 정책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 용인 처인이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저부 야당한테 졌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꼭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이 현재로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처인구의 발전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이 지정이 되어지면 이것을 계획 시작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정착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현안이 있는데 예를 물 문제라든가 전기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 철도 문제,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폐수 처리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잘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좀 처인구의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하는 앞으로 플랫폼 시티가 들어설 지역, 용인역, GTX 용인역 주변의 발전, 또 한 축인 포공 5현의 발전, 또 여기 원삼 배감의 발전, 또 하나 남사의 발전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잘 맞춰가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좀 중요한 경력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적 일찍 국회에 와서 국회 보좌진으로 일을 하고 한 30년 되고 그 사이에 국회의원도 했고 보좌관도 오래 했고 또 경기도에서 부지사로 일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나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런 일을 앞으로 만들어 가는데 중앙정보하고 상의하고 경기도 노하우도 상의하고 또 특히 백분기 우리 용인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일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여기지역 출시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처인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용인시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처인에서 우리 시민들이 평화롭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도 부지사로서 일했을 경험을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 또 여러 가지 정당 생활했을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을 하는 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용인 시민으로서 우리 처인 국민들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